판결문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커먼노라는 게 판결문 자체가 아주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전국을 찌르는, 이걸 대리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읽게 되면 그냥 적당하게 읽고 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죠? 이 파기환송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람은 좀 질문하시죠. 이광수 선생은 좀 공부를 하셨어요? 이쪽 분야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좀 바빠서 따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번은 이제 본인들이 수업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듣고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 기억에 남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이제 판례를 읽는 속도가 빠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뭐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두세 개 정도는 보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주인 대리인 관계 테스트에서요. 첫 번째 그 selection engagement of servant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 제가 놓친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혹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이제 이제 그 프린시팔하고 한마디로 주인이죠. 주인과 대리인 관계죠. 주인과 대리인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요한 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에센트가 돼야 되겠죠. 두 사람 사이에 에센트 to the contract, 두 사람 사이에 그런 묵시적이든 오랄이든 리튼이든 문서든 그대로 어떤 이런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P라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A라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니까 뭐 이득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P라는 사람의 업무 자체가 우리가 업무를 이제 배송을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득이 있어야 된다. 또 한마디로 세 번째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다 right of first refusal만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이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죠. 거의 다. 트럭 두 대를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피회사를 위해서 거의 다 일하는 거고, 만에 하나 어떤 특정 주문이 없다 그러면 거의 다 A는 이제 피회사가 아니고 딴 데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배송 작업, 운송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제 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에이전시 릴레이션십 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관계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러한 쪽이 아니고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가 스카우즈라는 사람 자체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그죠? 아룬델의 법적인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업적으로. 한쪽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개념 자체의 토출하는 민법상의 어떤 내용으로만, 불법 행위로만 접근하게 되면 당연하게 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죠? 이게 스카우즈의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룬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는데,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라는 우리가 법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 A라는 사람은 당연하게 에이전시, 한마디로 이제
스카우즈는 에이전트에 속한다. 에이전트에 속한다. 따라서 이 에이전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하게 저리가 볼 때, 배심원이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배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해서 이것도 이 사람이 이게 전혀 대리권이 없고 뭐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시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론들한테 패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지금 이 고등법원 판결은 봐서는 굉장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결을 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하는 것은 이제 금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룰을 가지고 우리가 팩트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접근해야 되겠죠.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팩트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소위 스카우즈 같은 사람을 한마디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회사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어떤 룰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일반적인 불법 행위 룰에 따라서 이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업자의 책임이지만 또 실적으로 상당 부분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대리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 것을 보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아론 대리라는 사람이 대리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합니까?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리스 프로퍼티라는 이제 이 케이스는 또 뭘까요? 뭐 재밌나요? 모리스 프로퍼티라는 사람이 또 소를 제기했네요. 이게 뭔가 269.95불을 대해서 테넌트 소위 임차인이에요. 노블이라는 임차인에 대한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 케이스 뭐죠? 상고한 케이스죠. 왜 상고했다고 봐요? 자, 보게 되면 대법원 이제 판결문까지 있네요. 이 사람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자, 끈질긴 사람이 왜 그럴까? 끈질긴 사람이에요. 보게 되면 이제 스테레오 튜너라는 것은 이제 그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다 이제 빌딩에 배송을 했는데 당사자한테는 배달이 안 됐어요. 누가 중간에 뭐 잘못이었나 본데 중간에 잘못됐죠. 중간에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원심 재판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증거도 없고 그죠? 증거도 없고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 혹은 법에 에러가 있다 그러면 법에 한마디로 오류가 있다 그러면 뭐 그걸 당연하게 그런 거죠. 배심 재판에서 이제 나왔던 사실 관계 자체가 뭐 당연하게 이제 그런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심 법원 입장에서는 1994년도 2월 달에 임차인 자체가 스테레오 튜너를 메인에 있는 그 메인주네 스테이트 메인 저 오른쪽에 미국의 제일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캐나다 국경에 있는 메인주의 그 스토어에서 이제 튜너를 주문했는데 소위 임차인의 주소로 빌딩 소위 있는 빌딩으로 이제 배송됐고 배송 날짜가 94년도 2월 20일이네요. 배송됐고 당시에 리셉셔니스트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데스크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던 그 리셉셔니스트가 이제 폴렛 맥글린이라는 사람이 잘 받았다고 이제 그죠? 하고 이제 튜너를 받고 한마디로 이제 데스크에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만 이제 방에 그죠? 쉘브에다가 이제 올려놨네요. 아무래도 주인한테 주려고 보관하겠죠. 패키지 for 10 hour cap 그죠? 한마디로
임차인들한테 주려고 이제 이 패키지들을 모아가지고 잘 보관했겠죠. 뭐 제가 볼 땐 보관을 잘 한 걸로 돼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제 사라졌나 보죠. 앞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맥리라는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직원이니까 뭐 그 임대 회사의 뭐 관리 직원이니까 관리 직원이 일반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다들 뭐 출근하니까 임차인을 대신해서 다 이제 그죠? 택배 물들을 다 이제 보관하겠죠. 받아가지고 이제 방에 접근하는 것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맥레인이라는 그 직원하고 그 시프트를 하는지 나이트 레셉션이시라는 사람이 문 키도 있고 또 윈도우에는 또 이제 바도 설치돼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림 같은 쇠 같은 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좀 금지하는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인가요? 하여튼 맥란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프트니까 이제 저녁 때 다른 이제 직원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당시에도 볼 때는 이제 패키지가 이제 그저 선반 위에 있었고 임차인이 소포의 주인 소인지요 택배죠 택배 물건의 주인인 임차인 노블이라는 사람이 후에 직원한테 연락했죠. 난 못 받았다. 튜너가 어떻게 된 거냐? 나 주문했는데 왜 연락도 없어. 확인해 보니까 난 못 받았다 연락하는 거죠. 맥레인 자체가 뭘까요? 자신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당연하게 쉘브에 있는 그죠? 선반에 있는 그 튜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혹시 뭐 받지 않았나 이제 생각한 거죠. 맥레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나서 맥레인 자체가 노블한테 사실은 거기 놓여 있었던 그죠? 택배물이 놓여 있었던 그 빈 그 박스를 넘겨줬어요. 근데 박스 자체가 벌써 빌딩 밖에 이미 아마 내용물은 이제 누가 가져가고 박스만 이제 던져놓고 간 것 같아요. 뭐 결국 절도당한 거죠. 절도당했다. 그럼 뭐 이게 도대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많겠죠. 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경비원들이 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베일먼트 임치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유료나 무료로 이제 보관하는 게 베일먼트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베일러라는 사람이 베일러라 이제 그죠? 또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받는 거죠. 목적물을 베일리가 이제 한마디로 베일러와 베일리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베일러는 목적물을 받는 사람, 베일러는 목적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베일러가 전달을 하게 되면 뭐 선의의 베일러는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고 베일리는 맥린이라는 회사의 그죠? 뭐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 이제 직원이 되겠죠. 회사 직원 베일리 입장 받는 입장이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 물건에 대한 타이틀을 그죠? 획득할 권리가 없죠. 당연하죠. 잠시 보관할 뿐이지. 항상 임치라는 거 그렇죠. 단지 그죠? 임치 조건에 따라서 그걸 보관할 뿐이다. 보관한다. 따라서 이것은 베일먼트라는 건 임치라는 건 한말의 형식적인 계약 관계에 속하고 따라서 쌍방의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다 그러면 묵시적인 계약도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다 중요한 룰 중에 하나죠. 명시적인 어떤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implying fact는 뭘까? 어떤 전후 사정상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한 법률적인 그죠? 관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어떤 계약 위반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그죠? 구성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구성 요건이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임치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구성 요건이다. 뭐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그 자신의 그죠? 물건을 임치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입증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다 입증됐죠. 자, 소위 임치 계약이 위반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원고인 그죠? 아까 얘기했던 노블이라는 임차인은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받으려 그러면 뭐 확실하게 좀 잘 챙겨야 되는데 그 저녁 근무하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소위 임치 계약에 대한 위반 보게 되면 한마디로 임치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추정된다는 거죠. 과실이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원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그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죠? 회사죠. 회사, 관리 회사 입장에서 보는 주인 입장이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관리인이면서, 한마디로 뭘까요? 회사의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의 주인이면서 어떤 문제예요? 임치인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죠?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두 가지 위치에 있어요. 내가 아파트의 주인이면서, 관리인이면서, 또 그 물건을 임치하는 임치인으로서 두 가지의 법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따라서, 임치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 사건의 적절한 어떤 기준이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비록 그 임치라는 게 무료라 하더라도 책임은 무료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하고 하더라도 일단 과실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럴 경우는 뭘까요? 내가 중과실에만 이제 제한되는 거죠. 책임, 그죠? 책임은 중과실에만 제한된다. 그것도 내가 무료일 경우는 그러죠. 중과실 내가 그리고 의도적인 그죠? 의도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또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중과실이나 의도한 행위가 있는 혹은 사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죠? 외에는 우리가 이 책임이 그쪽으로만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과실하면 이제 면탈할 수 있는 거죠. 면탈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베일먼트 자체가 이제 고용관계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주의의무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속한다. 이게 기본 이제 한마디로 뭘까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룰이죠. 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룰이죠. 핵심적인 룰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임치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게 무료냐, 또 우리가 중과실이 있었냐, 의도한 행위였느냐, 사기였느냐, 또 이게 고용관계에 있었느냐. 고용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임신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라는 게 기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 사건에서 요 위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관리인 자체가, 주인 자체가 한마디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그죠? 이런 패키지죠. 임차인으로에서 받은 이 배송물들이죠. 배송물들이 한 그죠? 열쇠로 잠근 그죠? 룸이 있었죠. 한마디로 이제 배송용으로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별도의 잠겨진 룸이 있었다는 얘기죠. 룸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러한 고용관계, 임치에 의한 고용관계가 언제 성립되냐면 언제 성립되죠? 맥레인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의 어떤 배송물, 그죠? 이 우편물, 배송물 자체를 선반에